안녕 친구들, 제이든이야. 오늘은 넷플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왜 넷플릭스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 우선 리포트 중에서는 삼성증권 리포트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중점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사실 소리 없는 전쟁터라고 봐도 무방해. 왜냐면은 처음에는 넷플릭스만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돈 되는 걸 보고서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발자가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피콕, 이제 애플 TV도 있고 디스커버리 플러스도 있어. 그 정도로 이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이제 경쟁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좀 살아남을 텐데 만약에 내가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넷플릭스를 구독하겠지?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아마존 프라임 구독하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HBO 맥스 이거 보기 싫어하면 안 보고 안 보고 보고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아마 몇 개씩은 아마 구독하는 시장으로 변할 것 같아. 최근 1년 넷플릭스 주가 추이를 보면은 2010년쯤에 4년 만에 신규 가입자가 최소였어. 이제 구독료를 인상하고 글로벌 가입자도 2억 명을 돌파 초과했어.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6월에는 워너미디어 디스커버리 합병 발표를 했고 이제 게임도 출시했고 애플 인앱 결제도 허용했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발로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하게 됐다라고 보면 돼. 그게 바로 넷플릭스 1년 주가 추이야. 이 넷플릭스 글로벌 스트리밍 가입자 수를 보면은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그냥 꾸준히 늘어왔어. 이 추세를 보면 알겠지만 매 분기마다 계속 늘어났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야. 이 순중 가입자 수만 보면은 2000년 1분기, 2분기에는 늘었다가 21년도 1분기, 2분기에는 내려갔다. 가입자 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금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를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번에 강력한 신작 컨텐츠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예로 오징어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생산해서 구독자 수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늘린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게임 개발업체도 인수해가지고 유럽 내 이제 모바일 게임 5종을 지금 출시한 상태야. 그래서 신작 컨텐츠와 게임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겠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시기라는 거지. 팬데믹 때문에 컨텐츠 제작에 차질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주주서원을 좀 위로 해석해 놨는데 이걸 보면은 팬데믹 때문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작이 있어서 2021년 상반기에는 컨텐츠 수가 감소를 했어. 그래서 유료 가입자 증가세가 좀 둔화된 상태였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다수 오리지널 컨텐츠를 공개함으로써 강한 자신감이 있다 라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자신감이 있냐 3반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라인업 보면은 나도 당연히 봤던 오징어 게임 하고 종이의 집 그 다음에 킹덤 아신전 봤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 종이의 집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국 컨텐츠 위주로 보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다음 하반기 컨텐츠를 또 보면은 더 위쳐 정말 좋아하는데 위쳐 안 본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하겠습니다. 위쳐랑 마이 네임, 지옥, 고요의 바다. 나는 개인적으로 외국 거보다는 한국 게 재밌더라고. 다음 장 넘어가면 컨텐츠의 파급력이 엄청 좋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넷플릭스를 보면은 그 이후에 관련된 파생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넷플릭스 시청자의 42%가 다른 파생 연계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거야.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쪽에서 파생된 웹툰, 웹소설, 음악, OST 이런 거를 찾아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옆에 있는 주주 서원을 보면은 이제 기존 사업과 접목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거라고 해, 이번에. 밑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기묘한 이야기를 내가 봤어. 그럼 기묘한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들면 이것도 게임을 즐길 확률이 높다는 거야. 다음 장에서 바로 나왔는데 기묘한 이야기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어.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은 그 안에 파생된 컨텐츠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기묘한 이야기를 출시를 했고 이와 관련된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기존의 구독자들을 이제 게임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범적으로 폴란드, 스페인, 이태리 등 한 5개 지역에서 일부 시범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넷플릭스가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 그래서 이 대표 게임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옥센프리, 미스터 로봇, 애프터 파티, 넥스트 스탑 노웨이,
Oxenfree 2 Lost Signals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만 보면은 넷플릭스가 이제 기존 컨텐츠에서 게임을 연계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사람들이 서울 이태원이나 뭐 프랑스 파리 팝업 체험관에 가서 오징어 게임을 즐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은 넷플릭스 숍에 가서 굿들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이런 굿즈들을. 그래서 이번 할로윈 때 이제 돌풍을 예고한 게 이 친구 오징어 게임에 네모, 세모 이 동그라미 옷들이 많이 유행할 거라고 하네. 그리고 컨텐츠 강화를 위해서 로알드 달 스토리 컴퍼니를 인수했어 이번에. 그래서 이제 어린이 친화적인 컨텐츠를 이제 가진 경쟁자들과 더욱 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애들하고. 이 기업이 뭐 하는 업체냐면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대부분 알 거야. 이거를 만든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마틸다도 있고 내 친구 꼬마 거인,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트위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찰리와 유리 엘리베이터. 컨텐츠 제작은 기업 문화로부터 온다는 건데 넷플릭스는 크리에이터에게 이제 자유로운 창작 환경과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이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이 킹덤도 없었고 이제 오징어 게임도 없었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만의 기업 문화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 중에 주목하는 게 뭐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컬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보면은 오징어 게임 한국, 미국, 덴마크, 일본, 한국, 일본, 캐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 컨텐츠를 그동안 많이 뿌려놔서 그동안의 투자가 좀 빛을 발하고 있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 이 넷플릭스를 보면은 이제 아시아 구독자가 좀 많이 증가한 추세고 이 북미가 좀 많이 내려갔어. 보면은 이 북미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조금씩 늘었고 아시아도 늘었고 라틴 아메리카도 늘었고 보면 이 북미가 떠나간 자리를 다른 나라에서 메꾸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 한국 컨텐츠가 좀 대박이 난 게 많은데 보면은 빈센조, 오징어 게임, 알고 있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찌지푸스, 갯말 찾아차, 마인, 로스쿨, 영화 승리호도 있는데 이제 한국 컨텐츠가 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렌도스에 의하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의 작품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에 투자를 좀 이번에 많이 했는데 16년부터 2020년간 한 7,700억을 투자했다면은 2021년만 5,500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해. 그래서 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은 이 투자가 연에 146%야, 146%. 정말 미친 수치지. 이 정도로 엄청 빨리 커지고 있는 게 바로 K 컨텐츠라는 거야. 그래서 10월 이후 라인업을 보면은 백스트릿, 마이네임, 지옥, 신세계로부터, 먹보와 털보, 고유의 바다, 솔로지옥,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모럴센스 이렇게 지금 한국에 내년 초까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마이네임하고 백스트릿 마이네임 나오면 바로 볼 생각이야. 그리고 11월에 이제 지옥과 신세계로부터 이렇게 두 개도 볼 생각이고 근데 또 이제 11월에 또 디즈니 플러스가 나와. 이제 들어가는 컨텐츠로도 무빙, 너와 나의 경찰, 그리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컨텐츠 제작사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정말 미쳤어. 아까 말했다시피 연에 146% 정도 성장했잖아.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만 보면은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500% 넘게 성장했고 위즈윅 스튜디오도 300%, 나머지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200%, 200%, 300%, 80% 대부분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국내 미디어 업체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21년만 보면 CJ ENM이 19.2%, SBS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51.99, 뉴도 116, 하이브 69, SM 39, YG 50, JYP 34. 기본적으로 20년에 비해서 대부분 PER이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래서 EPS 성장률만 보면은 대부분 20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재무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넷플릭스 재무를 보면은 요금 인상 기대감이 좀 있어. 그래서 지역별 ARM 추이를 보면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ARM은 Average Revenue
per 멤버십이야. 그래서 멤버십당 평균 레브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이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야. 물가 반영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많이 안 나오고 이랬을 때는 지지부진했지만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는 다른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기존 사업과 접목해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서 이제 EPS 추정치와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지. 블룸버그에 의하면 넷플릭스 12개월 포월드 P 추이에 보면은 2020 10월 기준으로 이제 최저점이라는 거. 이제 그 16년까지는 계속 비쌌다가 지금 와서 5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AT&T, 뭐 컴캐스트 뭐 다른 업체와 봐도 사실상 이제 매출 성장률이나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항상 그래도 20%대나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넷플릭스는 이제 PER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사실 이 PER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성장성이 엄청 높아서 PER이 그만큼 많이 줬다면은 요새는 너도 나도 뛰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펄을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 무조건 뭐 PER이 낮아서 주가가 싸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기업이나 산업을 제대로 못 볼 확률이 높지. 이렇게 넷플릭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다음에는 아까 봤어 넷플릭스 안에 들어가는 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와중에 좀 주목해봐야 될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